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평소처럼 특별히 메모까지 해놓고 그렇게 논평을 하지 않고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뜨거워 올라서 한번 메모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즉흥적으로 논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논평은 좀 두서가 없고 또 갈피도 잡히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논평은 될수록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 11월 5일, 그러니까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군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파를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국힘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된 날이잖아요. 자, 윤석열과 홍준표와 윤석열, 이 두 분 가운데서 국영 어느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까요?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이제 지난 주말 동안, 그러니까 그저께 토요일과 어제 일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에 이르기까지 나흘인가요? 네이버나 또는 다음에 실려있는 그 탑뉴스들 가운데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주목했던 기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보시는 분들마다 각자 나름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재명의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나,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그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 지방의 그 합동 토론회, 이 토론회가 이번까지 하면 7번 열렸는가요? 아무튼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 매일 그 유튜브에 들어와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이재명한테서 뭐가 크게 터졌다느니, 누구 녹취록이 공개됐다느니, 또 누가 이미 다 불었다느니, 이런 썸네일들의 그 자극적인 제목에 혹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들어가서 한참 듣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이재명은 여러분들 들으시면 혹시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 하나,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논평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재명은 경찰도 검찰도 그리고 설사 지금 특검이 통과되더라도 못 잡습니다.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는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또 뭐 유동균이 김만배니 하는 자들이 모두 입을 열게 될 것이지만, 지지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떡 받쳐주고 있는데 이 자들이 입을 열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에게 이제 점수를 얻으려고 있는지 없는지 할 것 없이 다 본인들이 나서서 떠맡아 그래도 모자랄 판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자들을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개자식이라고 함부로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작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그 요직들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변호사들에다가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들이라고 과연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마음속으로야 자기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속으로는 이 이재명이 그 유동균이 김만배니 그리고 또 권순일이니 박영순이 하는 자들과 반드시 do you have something, 꼭 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결사적으로 이재명을 호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바로 이 이재명이라는 도적을 잡는다고 단단히 벼르고 달려들었던 국힘당의 정말 한마디로 바보 등신들이죠.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 도적을 잡는다고 달려들었다가 모두 거꾸로 도적으로 몰려서 되돌아왔잖아요.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찌 되건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하나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미 객관적으로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건 아니면 국힘당이건 할 것 없이 이 자들은 모두가 다 같이 나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다 도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안철수 대표님의 출마가 이미 공식화되어 있고 또 지지율도 눈이 띄게 오르기 시작하니 특히나 보수파 쪽에서 슬슬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명분은 뭐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보수파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잖아요. 물론 이 정권 교체라는 말은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이제 종종 입에 올리시곤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제는 이 정권교체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는 함부로 입에 단일화를 올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방금을 위해서 재차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하여 이미 주장하신 바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건 아니면 국힘당이건 이 두 놈들을 모두가 똑같이 나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놈 모두가 똑같이 도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쪽에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돈을 챙긴 도둑이 한 놈도 나오지 않았는데 반해서 국힘당 쪽에서는 벌써 이미 한 놈이 먼저 멱덜미를 잡혀서 끌려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무슨 이유와 체면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수파뿐만 아니라 중도까지도 모두 자기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중도가 호우입니까? 두 놈이 다 같이 도둑인 것이 많이 알리는데도 저 도둑놈에게서 정권을 빼앗아 또 다른 도둑놈에게 넘겨주는 이런 정권 교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비유할게요. 두 도둑놈이 모두 자기 것이 아닌 작물을 놓고 서로 자기가 가져야 한다고? 네가 먼저 가지다가 이미 한 절반을 다 챙겨 먹었잖느냐고. 그러니 나머지 절반은 그동안 굶을 대로 굶은 우리가 먹을 차리라고. 그러니까 안 대표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또 자신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수파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우리와 단일화해 주십시오. 너무 염치도 없는 뻔뻔스러운 보수파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번 대선 안철수 대표는 어느 누구도 도와줘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자와도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놈이 다 도둑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 먼저 훔쳐다가 많이 해먹은 도둑보다는 지금 당장 굶어서 죽게 된 도둑을 도와야지. 그래서 이분이 도와주면 이 도둑놈이 그래도 개과천선하지 않을까, 이런 요행하는 심리, 그리고 다 죽게 된 승냥이를 살려줬다가 하마터면 그 승냥이한테 물려 죽을 뻔했던 그 중국 고사 속의 동곽 선생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파 국민들 또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아야 한다느니, 뭐 정권을 빼앗아와야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 한창 김종인이 바지가랭이에 매달리고 있는 윤석열에게 엎어져서, 그래 김종인이라도 다 좋다, 일단 이거 보아야 하니까 다시 또 김종인을 상왕으로 모셔들 어떠하리. 아니 상왕이 아니라 상왕 할아버지로 모셔도 다 된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마구대고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쉽긴 하지만 이미 윤석열은, 그러니까 특히 이번 전두환 옹호 논란과 그리고 개에게 사과를 먹인 그 사진, 이 두 가지 엄청나게 큰 리스크로 인해서 물론 윤석열 본인은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사실상 굉장히 쫄아있는 것이 알립니다. 오죽했으면 이참에 기회 좋다고 이제 광주로 달려갔던 그 이재명이 전두환 비석을 밟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듯이 윤석열 또한 정신없이 김종인한테로 달려가서 그 바지가랭이 밑에 납죽 엎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윤석열을 성원하고 있는 유튜브의 평론가들까지도 모두 뭐라고 으스대고 있느냐 하면, 자 봐라, 우리 윤석열은 한 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김종인 상원과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홍아무개는 만나려다가 퇴장 맞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고 계시군요. 아, 자화자찬. 이건 정말 이런 자들한테 사용하는 건 너무 아까운 단어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윤석열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맷집이 솟기는 갯불, 그 정신없이 김종인이 바지가랭이에 가서 매달리는 윤석열 본인도 추잡하기를 이를 데 없지만, 와, 김종인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를 도와나서고 있다면서 그렇게나 감격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이 광대와 같은 윤석열의 광신도들, 이게 지금 모두 제정신입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윤석열과 그의 캠프가 벌이고 있는 이 작태를 지켜보면서 이런 형편없는 자와 철석연대라는,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안철수 대표님을 대신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정신없이 다른 데로 튀어버렸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주목하고 있는 기사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장 흥미롭게 지켜봤던 2가지 기사가, 하나는 뭐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윤석열이 매주 2번씩은 김종인과 통화를 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이 이미 김종인이 바지가랭이에 매달렸다는,
그러니까 바지가랭이 밑에 납죽 엎드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솔직히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거의 7차례에 걸친 TV 토론을 통하여 솔직히 윤석열은 국가 경영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경륜과 지식,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미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정말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유승민이 굉장하게 싫지만, 그러나 토론 실력을 통하여 윤석열은 유승민이 상대가 아니었죠. 유승민뿐만 아니라 원희룡에게 비해서도, 그리고 홍준표에게는 더욱 비할 수가 없죠. 따져놓고 보면 바로 그 전두환 옹호 논란도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수준의 홍준표나 유승민에게는 도저히 비할 수가 없고, 그걸 변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두환을 가지다가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인사만 잘하고 총체적으로 큰 틀만 잘 잡아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그만 사단을 일으키고 만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불거진 개에게 사과를 먹이는 그 사진, 이 두 가지의 리스크를 미봉하기 위한 윤석열이 보여준 두 가지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바로 김종인이 바지가랭이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다름 아닌 본격적인 세불리기. 여기저기서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불러다가 이들이 모두 자기 캠프에 합류했느라고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봐, 홍준표 쪽에는 그 사람이 원래 독고다해라,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나한테는 이렇게 많은 인맥이 몰려들고 있잖아. 김태호에, 유정복에, 지어는 심재철까지도 또 모셔왔더라고요. 그렇게 잔뜩 걷어들인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윤석열 캠프가 하루가 멀다하게 터뜨리고 있는 이 111망은, 이와 같은 리스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잔뜩 불어나는 몸집,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몸에 쓸데없는 비계 덩어리들을 뽑아던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이런 시대에 그게 잔뜩 불어나서 똥배까지 처질 지경이 되었다면 누가 그 몸집을 그게 쓸모있는 근육 덩어리로 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윤석열 캠프는 지금 복수 환자예요. 몸속에 너무 비계가 들어차 그 비계 덩어리들이 콩팥을 눌러서 이뇨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몸에서 수분이 못 빠져나가 잔뜩 배가 불어나 있는 그런 꼴이잖아요. 혹시 저희 시청자들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도 계셔서 저희 이런 표현이 듣기가 거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바꿔서 비유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이 사람, 두 볼과 턱인대를 보십시오. 잔뜩 불어나 있잖아요. 이 사진은 제가 쿵푸 허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홍콩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쯤에 화원사신이라고 부르는 아주 굉장하게 무서운 그 한마공이라는 무공을 가진 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한마공이라는 무공은 김영희의 또 다른 작품인 사조영웅전에서 나오는 그 구양봉의 무공이잖아요. 두꺼비처럼 땅바닥에 엎드린 채로 누구를 향해 덮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할 때 두 볼이 풀럭거리면서 잔뜩 불어납니다. 꼭 마치도 지금 윤석열 캠프가 한창 몸집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허장성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오늘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 이 쿵푸 허슬이라는 정말 굉장하게 유명하고도 재미있는 이 영화를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꺼비처럼 웅크린 채로 잔뜩 두 볼을 부풀려가지고 달려들지만 결국 이 무서운 한마공도 이 영화 속 주인공의 그 열의 신장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물론 그 열의 신장이 지금 당장은 홍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필경 본선에 나가면 홍준표도 윤석열도 그리고 이재명도 모두 반드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은, 아니 진보좌파와 보수파는 어느 누가 더 나을 것도 없이 둘이 똑같이 도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들한테 안철수 대표님은 이미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씩 너무도 많이 당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도둑들과의 단일 화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안철수 대표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중도의 국민들이 모두 하나같이 나서서 안철수 대표님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냥 이 도둑에게서 저 도둑에게로 가는 단순한 정권교체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안철수 대표님께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과 홍준표와 윤석열 사이에서 만약 어느 하나를 선택하러 간다면 중도의 국민들은 어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절대로 김종인 같은 이런 이념도 지조도 없는 갈보, 늙은 정치 투기꾼이 바짓가랭이에 가서 납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윤석열 같은 자를 결코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로는 그는 정말 너무도 속에 든 게 없어서 홍준표를 이길 수도 없거니와 설사 만일 하나라도 이긴다고 해도 본선에 나가면 이재명한테 100% 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하게 센 놈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한테까지도 얼마든지 내가 바로 도둑이야 하고 소리소리 질러서 진짜로 경찰들까지도 정말 넉넉하게 도둑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세고도 무서운 놈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안철수뿐입니다. 정치적인 경력에 있어서, 경륜에 있어서, 학식에 있어서, 그리고 도덕성에 있어서, 또 그리고 능히 두 발로 일천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의지에 있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는 결코 무슨 해경국이니 귤리니 하는 그런 후보자들의 부인들에게 비해서 정말 그 품성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나시고 고상하시고 아름다우신 김미경 교수님 같으신 분이 부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